뇌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읽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이게 사실은 읽기 교육의 핵심이 돼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이스박입니다. 저는 영어 교육자로 30년이 넘게 영어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읽기를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최근 뇌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기제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인간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그래픽 정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음성 언어를 하는 능력은 선험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문자 언어를 읽는 능력은 선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래픽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자 읽기 처리로 왔을 때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칠 때 이런 거 꼭 보셨을 거예요. 영어에 B하고 D하고 헷갈려 합니다. 이걸 헷갈려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문자를 그래픽 인포메이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뇌가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이게 사실은 읽기 교육의 핵심이 돼요. 일단 초창기에 읽기를 연구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눈에다가 안구 추적기를 달아요. 안구 추적기는 기계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실 우리 눈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1000분의 1초 단위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그려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휙 꺾이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지점을 전문 용어로 안구의 신속 운동이라고 불러주는데, 일어나는 지점이 이때까지 읽었던 시각 부호들이 우리 시신경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장애가 없이 태어나는 한 평등합니다. 1회 사카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개수는 평균 7개에서 9개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010 한 다음에요, 3자리나 4자리로 끊어서 읽으면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7개나 8개를 붙어가고 딱 한번 보여준 다음에 치우고 얘기해봐, 이러면 쉽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쵸? 이건 우리 뇌가 기억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잘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파벳을 갓된 아이가 영어 문장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이런 게 지나가겠죠. 그럼 알파벳을 갓띈 아이는 O, N, C, E, U, P, O, N, A, 얘 9개는 이겁니다. 그럼 지금 레터 하나하나 읽은 거잖아요.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레터 단위에서는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기를 좀 배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똑같은 글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얘한테는 9개가 뭐냐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얘한테는 똑같이 9개가 들어가도 9개가 다릅니다. 더 잘 읽는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글을 읽는다, Once upon a time 하나예요. There lived a girl이 하나예요. 그래서 잘 읽는 아이들은 빨리 읽는 거예요. 덩어리를 찍어버리고 넘어가니까. 덩어리로 찍고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는 겁니다. 결국 정보 하나당 부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덩어리를 키워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겠죠. 덩어리를 키우는 방법은 문자 습득을 하는 단계에서 소리 내서 읽기를 하면서 끊어 읽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눈으로 따라가고 소리를 내면서 끊을 때마다 우리 뇌 속에 덩어리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오소그래픽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들을 읽으면서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읽기가 자동화가 되면서 찍는 덩어리가 커지는 겁니다. 영어는 표음 문자잖아요.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과 표의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는요, 3가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문자, 그 다음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소리가 있죠. 문자, 소리, 의미, 이 3가지가 우리 뇌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 뇌 안에서 저장이 될 때 각각 다른 구역에 나누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랬다가 글자를 읽을 때 이 3개가 불려 나와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코딩이라고 불러주는 과정이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표음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들은요, 소리가 저장된 구역에 접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불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read aloud가 영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읽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줄줄줄 읽다가 뭔가 헷갈리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꼭 소리를 내봐요.
그래서 영어는 read aloud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리 내지 않으면 의미가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 습득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read aloud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를 할 때 더 잘하는 사람과 더 못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읽는 기제 자체는 동일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난독해가 문제입니다. 난독해가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일찍 문자를 가르쳐서 생기는 폐예요. 이게 너무 조기에 문자를 가르쳤을 때 나중에 생겨나는 폐단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문자는 소리 내어 읽으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발견이 되는 때가 3, 4학년입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외워버려요. 그러나 3, 4학년 정도가 되면 외워서 따라갈 수 없는 경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학습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난독해를 어떻게 교정을 해주느냐? 소리 내어 읽기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언어에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있습니다. 그럼 언어 적성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언어 적성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언어를 잘 배울 수 있어요. 이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은 사실 모든 인간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언어를 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하는 환경에서 양육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낯을 가리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음소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모국어의 음소와 모국어에 없는 음소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소리와 의미 없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창밖에서 차들이 다니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애기들도요. 그러나 엄마가 뭐라고 하는 소리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소리잖아요, 그게요. 모국어에 있는 음소를 튜닝이 되기 시작해서 아이가 만 1세가 되잖아요. 모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은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구의 10 몇 %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어떤 언어를 들어도 이렇게 한번 듣고 따라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배우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발음이. 왜요? 우리는 1살이 되었을 때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도 사실은 적성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언어 적성이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데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몇 개 예문을 본인이 딱 듣잖아요. 그러면 하고 알아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 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어 문법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는 영어 학습서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학습자이신 거예요. 학습자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적성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력으로 영어 읽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끊어 읽기. 한국어는요, 성인들도 끊어 읽기 레벨에 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리딩 레벨이 0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습득 단계이다. 즉 읽기가 아직도 자동화가 안 되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영어를 소리 내어서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또 영어로 읽기를 잘하려면 모국어인 한국어로 일단 읽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우리가 발전시킨 읽기 기술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영어로 전이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이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 있잖아요. 어휘를 다루는 능력, 통사 구조를 다루는 능력, 이거 다 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에게서 넘어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읽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읽기를 잘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사실은 많죠. 일단 영어로 읽기를 잘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 리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 표현하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현을 잘하려면 좀 성격이 외향적이어야 돼요. 그 외향적인 학습자가 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향적인 학습자, 특히 스피킹을 잘하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formulaic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구사합니다. formulaic expression은 뭐냐면 덩어리로 그냥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리고 비기너일수록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우리가 귀로 언어를 들을 때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그냥 다 듣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토일릿이 화장실이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허가를 구하는 표현은 may I go,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May I go to the toilet 통째로. 이게 하나의 formulaic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외향적이다. 두 번째는 덩어리 표현들을 통째로 한꺼번에 자기 걸로 만들어서 주어 섬길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법을 사용하면 좋으냐면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스피킹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챗봇들이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앱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대상이 앱이기 때문에 내가 틀려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챗봇을 상대로 마구 연습을 해보는 것. 그리고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한국인들이 리딩은 잘하는데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휘 학습부터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어휘를요, 영어 단어, 한국어 뜻, 품사 요 정도만 해가지고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를 막 외워요. 이렇게 해서 기형적으로 어휘 지식의 넓이만 늘려놓습니다. 이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깊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수용적인 지식과 표현적인 지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수용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문을 읽다가 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사용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난 이 단어를 수용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면요, 반드시 이게 표현적인 지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나는 내가 말할 때 이 단어를 끌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 이건 표현적인 지식이 된 겁니다. 실제로 어휘량을 체크를 해보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수용적인 지식 상태의 한국어 어휘량과 내가 말이나 글로 끌어내서 쓸 수 있는 어휘의 양은 차이가 납니다. 즉 수용적인 지식이 더 많고 표현적인 지식이 더 적은 거예요, 항상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영어 학습을 할 때 이 차이가 기형적으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휘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식의 깊이를 계속해서 깊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깊게 하는데? 답은 물론 있습니다. 일단 에피소드로 어휘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에 이제 셰릴 짐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한 50-60명 대부분 다 한국인들 박사급 이상 대학에서 가르치는 원어민들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5개의 형용사를 주면서 크기 순으로 나열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어를 뭘 줬냐면 big, huge, gigantic, enormous 이런 거를 주고는 이거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순서로 나열을 했어요. 이거는 사전에 안 나와요. 똑같은 크다라는 여기 뜻이 있으면 어떤 게 더 큰지 지금 나열을 한 거잖아요. 이 정도의 어휘 지식의 깊이를 얻으려면 이 단어와 수동적으로 3,000번 이상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동적으로 라는 건 뭐예요? 리스닝이나 리딩으로 해요. 자동화가 일단 되면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골라서 줄줄줄 읽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리딩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읽기를 할 때, 특히 다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내 리딩 레벨에 맞는 지문을 골라서 읽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리딩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리딩이라고 하는 세계에 한번 좀 더 잘 무장된 지식을 가지고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